인터폴레이션하고 이제 필터링을 비교하겠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보시면 이게 yn 이게 컨볼루션식인 거죠. 컨볼루션식인데요.yn은 xn과 hn의 컨볼루션이다.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의 필터링인 거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주버스 도메인에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쓰죠. 식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컨볼루션 기호 써가지고 깔끔하게 표현하면 쓸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기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뭐 시차를 붙였네요. 언더 서브스크립트로. 자, 그랬을 때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게 앞에서 나왔던 리컨스트럭션,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로 바꾸는 리컨스트럭션을 수학적으로 썼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GR은 이제 싱크 펑션인 거죠. 싱크 펑션으로도 부족한데 잠시만요.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싱크 펑션에다가 요 라지 t까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싱크 펑션은 이렇게 싱크 펑션인 거고, 지금 이제 GBL이라고 쓴 거는 이런 거 싱크 펑션이랑 다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들은 타임 도메인하고 주파수 도메인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두 개씩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질문인 거고요.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차근차근 써볼까요? 이 부분 다 지우고 XR J 오메가는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뭐 우선 N은 좀 밖으로 빼내주고, XN도 빼내줄까요? 빼내주고, 인테그랄 NT J 오메가 T 빼기 NT, 그 다음에 이 J 오메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아이고 이걸 한번 곱해주고 곱해주고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저걸 마이너스 붙은 거, 익스포넨셜 위에 마이너스 붙은 거 곱해주고 이제 플러스 된 거 곱해주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할 거 뭐 쉬프트가 되고 있고 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값은 이거랑 같을 거고요.
결국은 t 마이너스 j t t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GT의 퓨리에 트랜스폼인 거죠. GT의 퓨리에 트랜스폼. GT의 퓨리에 트랜스폼이 뭐겠어요? 뭐 그냥 뭐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지만 왜 적어놨죠? 그래서 이 부분은 G, R, J 오메가. 사실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봤더니 이제 남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봤더니 이게 뭐죠? DTFT 자리에 오메가 자리에 라지 오메가 곱하기 라지 t를 써놓은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의 퓨리에 트랜스폼의 일종의 요걸 곱한 형태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만 남겨놓고 다 지운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 방법을 써가지고 과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 말씀드렸고, 이식, 이거는 원래 알고 있었던 식이신 거고, 원래 알고 계셨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건 샘플링 과정을 타임 도메인에서 얘기한 거고, 그걸 갖고서 주퍼스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어싱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 성립한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그거 갖고서 리컨스트럭션식을 배웠습니다. 뭘 엘리어싱이 있을 때 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그런 것도 중요한 토픽일 수 있는데요. 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어싱이 없도록 샘플링하는 방법과 엘리어싱이 없도록 샘플링했을 때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요게 이제 J 오메가 뭐 이렇게 읽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J 오메가 T, J 오메가. 그러니까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이 신호가 있으면 얘를 샘플링을 해서 X2 표현하시긴 이렇게 쓰셔도 좋고 이렇게 쓰셔도 좋고 그래서 다루고 여기서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 식을 써가지고 복원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뭐가죠? 근데 이제 원래 신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F0랑 마이너스 F0에 뭐 아, 굉장히 이제 강한 그게 있으니까 뭐 대략 느낌으로 치자면 이런 느낌의 신호겠죠. 사인 2파이 F0 T. 델타는 아니지만 대략 이런 느낌 신호겠죠. 이걸 이제 샘플링 하는데 샘플링 FS가 이 F0보다 커요. 나이키 스트레이트를 만족한 거죠. 그럼 얘가 복사에 붙이기가 들어가는데 복사에 붙이기 간격이 그 FS가 서로 영향을 안 줄 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게 얘를 샘플링한 결과인 거고요. 마지막에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적용했을 때 이 가운데 부분만 덜어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당연히 위아래가 같죠. 엘리어싱이 없는 상황이죠. 반면에 이번에는 비슷한 신호인데 F0가 우리가 이제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 만족하려면 이거를 만족해 줘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그래도 내가 하겠다. 강제로 이게 있는데 얘를 FS 간격으로 복사해 붙이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그냥 원래 건죠. 그 다음에 거를 Shift에서 하게 된다면 이 제가 그린 게 이제는 Shift에서 가는데
얘랑 얘군요. 그다음에 얘랑 잠시만요. 얘랑 들고 그다음에 얘랑 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사행 붙이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띄엄띄엄 복사행 붙이기를 해야지 원래 게 되는데 이건 좀 너무 좁은 간격을 갖고 복사행 붙이기 하다 보니까 섞인 거죠. 지금 원래 뭐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가운데 것만 덜어내면 원래 게 되는데 이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뭐 아이고 표현 잘 못하겠네요 제가 지금 이걸 너무 촘촘하게 붙이다 보면 섞여가지고 지금 원래 신호는 이거였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로페스 필터링 적용하면 이게 나오는 원래는 굉장히 고주파 신호였는데 샘플링과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저주파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원래 까만색 선을 보시면 굉장히 고주파 신호인데 샘플링을 해요. 굉장히 띄엄띄엄하게 하는 거죠. 이 정도 샘플링 하려면 이제 촘촘하게 해야 돼. 나의 키스 레이트를 만족하지 않고 샘플링을 한 거죠. 그 결과를 갖고서 복원을 했더니 저 파란색 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엘리어싱입니다. 엘리어싱이라는 게 타임 도메인에서 촘촘하게 샘플링을 하지 않아서 어떤 주파수 부분들이 서로 침범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침범한 결과를 갖고서 복원을 하다 보니 원래 신호가 복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있었던 고주파가 저주파 도메인에서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현상 이런 거 이제 엘리어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M인데 이게 이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인 거죠. 저주파로 있다가 프리퀀시가 쭉 증가해서 이제 고주파로 가는 건데요. 그걸 샘플링을 했어요. 당일 등간격 샘플링 했겠죠. 등간격 샘플링 했더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갖고서 복원을 한 거죠. 앞에서 배운 싱크 펑션 이용해서 복원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저주파 부분은 복원이 되죠. 고주파 부분은 어떻게 돼요? 고주파 부분에 엘리엇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스 레이트를 만족해서 샘플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엇이 발생을 하는 거고 복원을 하게 되면 엉뚱한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고주파가 엉뚱한 저주파 신호가 돼서 나타난다. 원래 있던 고주파 신호가 엉뚱한 원래 있던 고주파 신호가 엉뚱한 저주파 신호가 튀어나온다. 원래 있던 고주파 신호가 엉뚱한 저주파 신호가 튀어나온다. 이게 엘리엇싱 현상인 거죠. 이걸 보시면 그걸 알 수 있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의 신호인 거죠. 타임 도메인의 신호. 타임 도메인의 신호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의 주파수 도메인 퓨리 트랜스폼 결국한 거죠. 그래서 보면 밴드 리미트가 돼 있지 않아요. 이게 무한히 뻗어나가겠죠. 밴드 리미트가 돼 있지 않은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엘리엇이 어떤 영향을 줄지 보려고 하는 실험인 거고요. 뭐, 이걸 샘플링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샘플링된 값으로 우리가 싱크 펑션 갖고 인터폴레이션에서 복원을 하면 되는데 복원할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이제 샘플링 된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를 카피해서 붙이는 거. 를 생각해 보시면 요 까만색 하나가 카피해서 붙고 카피해서 붙고를 더하다 보니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따라서 우리가 요 부분을 잘라낸다고 했을 때 원래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신호가 이건 거죠. 뭐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요거를 그냥 복원 인터폴레이션 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요거의 주파수 특성은 요 가운데 있는 부분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 밴드 리밋되지 않은 신호에 대해서 샘플링과 리컨스트럭션을 적용하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랑 당연히 달라지겠죠. 뭐 좀 더 촘촘하게 샘플링을 한다 그러면 좀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밴드 리밋이 되지 않은 신호는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불가능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뭐
중요한 이론들은 다 했고 이제 정리인데요. 컨디션 타임 시나리오가 있고 이거에 프리 트랜스폼 결과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되면 샘플링 했을 때는 제가 fs 뭐 fs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요즘 주파수로 썼으니까 f라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 fs 간격으로 복산 붙이기가 된 거고요. 얘를 디스크리트 타임 xn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요 fs가 2파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fh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 오메가가 2파이 f인 거죠. 따라서 2파이 f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주어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fs는 얼마로 가야 되겠죠? fs는 당연히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프리퀀시에 f 갖고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샘플링 한 fs가 2파이로 가는 거고 그거의 반은 파이로 가겠죠. 근데 뭐 저는 뭐 여전히 오메가를 써서 표현하는 게 더 생각이 좋다고 뭐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약간 그러면 저 수평축 방향으로 뭐 약간 스케일링이 필요하겠죠 생각하는데 밑에 있는 식도 이렇게 되고요. 맨 밑에 있는 식은 뭐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이게 뭐 저는 좀더 보기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당연히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요걸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냥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애가 이게 어, 샘플링 프리퀀시 간격으로 다시 복사해서 붙이기 들어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이고 이거 그냥 X축 방향을 노멀라이즈 해준 그 정도 영향이만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하면 보시면 지금 이거를 어떤 프로세싱을 거친 거죠. 우리가 어떤 신호 프로세싱에서 뭐 고주파를 좀 더 날리고 싶다. 프로세싱을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필터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뭐 필터링 결과 그거 갖고서 원상 복귀를 하게 되면 리컨스트럭션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신호를 샘플링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로 만들고 거기서 어떤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복원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주파수를 이렇게 바꾸고 물론 이거를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일종의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한 건 뭐죠? 우리는 이걸 디스크 타임으로 보내고 거기서 필터링을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필터 설계를 머리 아프게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에서 할 필요가 없이 필터 설계를 다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확실히 플렉서빌리티나 이런 것도 훨씬 좋아지겠죠. 원 앞에서 나왔던 리컨스트럭션 수식. 요게 어, 컨티뉴스 타임 신호를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로 바꿔서 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꾸고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복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신호, 샘플링, 다음에 프로세싱, 복원 되겠습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샘플링은 이런 거 의미인 거고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을 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당연히 변화가 생기고
그걸 갖고서 복원을 하는 되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우리가 샘플링해서 디스크타임 LTI 시스템을 통과해서 신호를 처리하고 복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